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딩방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상당수가 주식 자문에 관련된 사기이고 어떤 수법들을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리딩방이 판치는 이유는 종목 선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딩방에 가입을 해서 누군가가 같이 따라서 주식을 사준다면 내가 그 이전에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그 종목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탐욕이 불러 일으킨 그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든 뉴스든 증권 방송이든 리딩방이든 종목을 받은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지? 했다라면 그 말이 타당하고 사실이 맞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셨다면 대부분은 그런 그 사기에 노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사실 확인이 안 되면서 이런 주식 자문 사기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공매도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딩방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엄청난 보고서를 쓴 다음에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죠. 물론 공매도를 쳐놓고 나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그 기업의 주식을 팔게 되면 공매도에 일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매도도 유사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해둔 거고요. 일부 그 부분만 하는 사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광범위하게 모든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작전 세력,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증권 방송까지 리딩방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사기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가 기업 탐방을 해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업을 차명으로 주식을 사면서 보고서 작성을 하죠.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내부의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작전 세력에게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어느 기업 잘 보세요. A 기업 잘 보세요. C 기업 잘 보세요. 딱 그 기업명 하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전 세력이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 기업 주식을 막 사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주식이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를 하면서 이거 괜찮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보고서가 이제 온라인 내지는 뭐 포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서가 뿌려지게 되고요. 지점망을 통해서도 그 보고서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지점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띄운 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 매체에다가 특집 기사를 쓰거나 증권 방송에 나가면 이때쯤 되면은 이미 여기 그 그래프에 주가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서 증권 방송에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쯤 되면 리딩방에서 목록을 SNS나 문자를 통해서 뿌립니다. 이 종목 회원님들께만 알려드립니다 하고 매수 광고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 그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후에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라서 추격 매수를 붙으면 급증을 하죠.
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정체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작전 세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쫙 빠져나갑니다. 먹고 손 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주가가 정체가 되었다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팔지 못한 일반인들만 남아서 이 손실을 고스란히 고점에 서서 저점에 팔거나 못 팔고 꾸준히 들고 가거나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의 것들이 이어져서 다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별로 이제 별도의 사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종합판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 요즘 이제 리딩방이 있기 이전에도 그 옛날에도 이런 그 작전이 난무하던 시대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했던 경우가 있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다 걸립니다. 어떻게 걸리느냐? 통화 내역의 기지국 같은 것들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다 통해서 그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내지는 증권사 단말기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타인 명의의 휴대폰도 그 기지국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잡아내면 대부분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까지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애들이 이제 사기를 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요. 대신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누구를 뭐 참칭하는 그런 사기 카카오방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작전 세력에 돈 바쳐라 하는 그 이런 리딩방 매수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참 문제예요. 존리나 뭐 박세익 대표 이런 분들의 경우는 검색해 보시면 정말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랍니다. 그래서 리딩방, 증권방송, 소문, 뉴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뢰되느냐라는 것들은 믿지 말라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천자공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리딩방에서 찍어줬으니 올 거야 라고 했다가는 본인이 이 증권방송 리딩방에서 들어간 사람인지 일반인 추격 매수 시점에 들어간 사람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 뭐 주요 그 경제신문 이런 데에서 주관에서 주식 투자 종목 추천하는 사이트들을 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과연 걔네들이 리딩방하고 얼마나 다를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정말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과연 이거 단기간에 오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찍어줄 수 있는가? 또 이제 그런 데서 되게 증권방송 같은 데서 이 종목이 뭐 어떻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봉 차트가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 주가가 오를 겁니다. 뭐 가격치를 보니까 괜찮네요.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좋았던 사실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으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안다면 그 사람이 왜 증권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리딩방을 통한 주식 자문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 예전에 있었던 사기 사례와 최근의 리딩방의 추세까지를 다 결합해서
해서 종합판으로 제가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사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지는 말고요. 이렇게까지도 이런 사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사기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바로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 어디에서? 전자공시에서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적어도 거짓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